로즈 가드너가 장미를 키우는 이유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기 위함인데 1년 동안 애써 가꾼 내 장미가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왜 꽃눈이 꽃봉오리가 되지 않고 블라인드 슛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장미의 블라인드 슛은 꽃눈이 튀어서 3가지로 성장했지만 꽃봉오리로 발달하지 못하고 허무하게도 끝끝이 까맣게 타버렸거나 뭉쳐버린 것을 말합니다. 블라인드 슛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애써 키운 장미가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꽃이 다시 피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블라인드 슛을 찾아봅시다. 블라인드 슛 아래의 마디를 잘라버리면 새순이 다시 나와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저기 가지 끝에 까만 점이 보이시죠? 바로 블라인드 슛입니다. 여기서 다시 찾아볼까요? 이제 블라인드 슛이 어떤 가지를 말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왜 블라인드 슛이 생기는 걸까요? 블라인드 슛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조량의 부족, 즉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해서입니다. 콜레트 장미 아치의 안쪽입니다. 아치의 안쪽은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블라인드 슛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는 가지 끝을 잘라서 새순이 나온다고 해도 새순이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꽃이 피기 어려우므로 블라인드 슛을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꽃눈의 상태일 때 꽃눈을 따버리는 것이 다른 가지에 영양을 몰아줄 수 있어서 장미한테는 더 나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줄기의 가지는 전체가 블라인드 슛이네요. 아깝다고 자르지 않고 줄기 간격을 좁게 해서 유인한 것입니다. 이왕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진작에 자르지 못한 우유부단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꽃을 많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도리어 근사한 꽃을 못 보게 만들었네요. 저 줄기에 갈 영양분을 햇빛을 잘 받는 가지가 다 가져갔다면 훨씬 예쁜 꽃이 피겠지요. 내년 2월 전종 때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심해야겠습니다. 크라운 프린세스 마그리타의 밑둥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니 블라인드 슛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장미잎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늘이 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층층이 꽃을 피우면 보기 좋겠다고 이렇게 유인했지만 다 블라인드 슛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의 햇빛을 잘 받는 줄기와 비교해보세요. 땅장미로 키우는 에벌린 빌트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보기 힘든 밑둥은 다 블라인드 슛입니다. 이제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가드네브 스키프를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을 잘 받는 위의 가지들은 거의 다 꽃봉오리를 맺었지만
햇빛이 안 비치는 속으로 들어가면 블라인드 슛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슛을 떼어버리면 통풍이 잘 되어 해충과 균열 방제도 되고 무엇보다 영양분이 꽃이 필 가지로 집중되면서 꽃이 더욱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블라인드 슛을 다 떼어버리니까 가든에브 스케이프의 밑둥이 시원하게 변했습니다. 중국 장미 티엔랑 로즈들이 루나 정원에 입성했을 때 두 주 다 배수가 잘 되는 그른기가 없는 흙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영양 부족의 원인으로 모든 가지가 블라인드 슛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분에 심고서 모든 가지의 오매엽 위를 잘라주었습니다. 화분에 장미를 심는 방법은 저기 카드를 참조하세요. 20일 만에 모든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베이셀 슛도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장미는 프랑스 델바사의 퐁파두르인데 분갈이를 하면서 화분의 크기에 비해 바닥에 개분태비를 좀 많이 깔았는지 6개의 가지 중에서 꽃봉오리는 2개, 나머지는 모두 다 블라인드 슛입니다. 다음 꽃을 보기를 열망하면서 오메엽 위에서 잘라주었습니다. 이 장미는 네덜란드의 빅토리아 클래식인데 새로 나온 모든 가지가 블라인드 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메엽 위를 잘라주었더니 새 가지와 베이셀 슛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의 장미 정원은 서울 남산 내안성 7B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덴파루가 심어져 있는 자리는 겨울에 거의 햇빛이 들지 않는 추운 음지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생긴 줄기들이 하나같이 튼튼해서 추위를 잘 이겨내고 올해 꽃봉오리를 잔뜩 달아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가지가 블라인드 슛입니다. 밖으로 난 블라인드 슛은 오메엽 위를 자르고 안쪽으로 난 블라인드 슛은 잡아 떼어버리면서 그 영양분이 몇 개 안 되는 꽃봉오리에 집중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장미는 델바르사의 파피 델바르입니다. 사계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블라인드 슛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파피 델바르는 12cm 정도의 큰 꽃을 피우는 장미인데 제가 꽃이 좀 작게 피기를 바라면서 연필 두께보다 가는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큰 꽃을 피우는 장미는 가는 가지에서 꽃봉오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미는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크라운 프린세스 마그리타입니다. 펜스에 고정시키는데 길이가 필요해서 가는 가지들도 전정하지 않았더니 줄기의 끝부분들의 가지는 거의 다 블라인드 슛입니다. 등굴 장미의 줄기는 끝에서 20-30cm 자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장미는 데이비드 오스틴의 미론더 플로스입니다. 한 줄기의 전체가 블라인드 슛입니다. 갑자기 잎들이 생기가 없어져서 줄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줄기도 자글자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목 부위가 고동색으로 변해가고 그 위에 흰 깍지벌레도 보입니다. 병든 줄기는 꽃봉오리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연도태를 하는군요. 줄기가 1.5m는 되는데 좀 아까웠지만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미는 데이비드 오스틴의 리치필드 엔젤 장미인데 장미 가지 마른병의 증상이 보이고 모든 가지가 블라인드 슛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줄기를 그냥 두어봤자 앞으로 꽃을 피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베이슬 슛을 유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 쪽의 가타나치에 있지만 벤저민 브리트는 대부분의 가지가 꽃봉오리를 달고 있는데 에덴 파로는 꽃봉오리를 품은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프게도 블라인드 슛이 많습니다. 올해도 그 매혹적인 에덴의 미모를 많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에덴 파루를 추위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연구해야겠습니다. 왼쪽은 위즐리 2008이고 오른쪽은 자르디나 장미입니다. 꽃봉오리가 될 가지는 대부분 위즐리 2008일 것이고 자르디나는 고작 3송이 정도 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줄기가 자르디나의 것인데 줄기 전체가 블라인드 슛입니다. 자르디나는 올해 5월에 꽃을 보고서 장마철에 화분에 옮겨 감목장미로 키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주 향기롭다는 기요사의 안소피 픽 장미입니다. 이른 봄부터 베이슬 숯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베이슬 숯과 한 줄기 외에는 다 블라인드 슛입니다. 장미가 영양분을 새로 나오는 줄기에 몰아준 결과라고 추정합니다.